북한이 핵무기를 쏜다? 불가능해요. 러시아도 못 쏘잖아요. 이미 지금 경각에 달아 이제는 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쏘잖아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나라의 상대편 나라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언제 쏠지 모르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쏘겠다? 자기네가 자멸하잖아요. 북한은 군사적으로 그런 핵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러시아의 승인 없이 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랜만에 또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남한 정착 12년 차 탈북민 박주희고요. 현재 이제 프리랜서 기자,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종종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야기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북한 군대를 파견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소식들이 전해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정부가 확인을 하고 미국 방부가 확인을 해서 현재 우리 정부가 확인한 데에 의하면 이제 북한군 13,000여 명 이런 군인들이 북한에 파병이 되고 또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군이다 아니다 이런 설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대전에서 북한군이 한 번도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11월 5일자에 처음 소규모적으로 접전이 있었다. 쿠르스크에서 있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하는 이 날짜까지는 부상자가 몇 명이고 사상자가 몇 명이고 또 이제 포로가 몇 명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규모적이지만 11월 5일에 북한군이 정식 이제 교전에 참여를 한 거예요. 탈북민으로서 그 영상을 딱 처음에 공개돼서 피복을 막 받을 때 그 영상을 봤었는데 누가 봐도 북한군인 거예요. 우리는 그 북한 군인들을 그냥 매일 매 시각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그 자태만 봐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특수부대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특수부대에 근무하셨던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군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특수부대 군인들도 있겠지만 그 13,000여 명 전체가 특수부대는 아니다. 일반 군인들, 러시아 전쟁에 뭐 조금 비슷한 군종의 복무를 했던 일반 군인들이다. 이렇게 북한 군인 출신들이 증언을 했어요. 엄청 심각하죠. 왜냐면 이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기는 우리하고는 너무 가까운 일이잖아요. 왜냐면 북한군이 개입을 하면 이건 우리와의 전쟁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북한군이 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그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한을 침공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무기나 전쟁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어떻게든 좀 우리가 경각성을 가지고 항상 주시해 봐야 되고 또 이제 미국이나 유엔이나 이런 국제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파병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또 파병이 설령돼도 전투에 진입할 당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북한군이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역설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북한군이 포로가 돼서 나는 북한군입니다. 이렇게 정식 언론에 내와 떠들지 않은 이상은 증거가 지금 명백한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뚜렷한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포로병도 나올 것 같고 투항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우리 정부가 유엔과 미국이랑 합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제재를 하고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에서 자기네가 하는 이런 것들 그렇게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은 두 나라 간의 전쟁이지만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영입을 시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아시아 대륙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혼자 우리 정부가 혼자서 규탄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유엔, 미군 합쳐서 이런 것들을 증거에 기초해 가지고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3차 대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씨가 될 수는 있는데 불길로 번져질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 이유가 러시아는 자기 코 밑에 것도 치우기가 지금 바쁜 나라예요. 그리고 솔직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뭐 어제 오늘의 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서로 앙숙이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비에트, 옛날에 말하면 구소련의 중심지였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라는 거는 미국하고도 견제할 수 있는 큰 대륙이에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작은 가맹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죠. 우리는 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서국인데 그것도 자기를 이제 자기네 코앞에까지 나토를 끌어들여오는 게 심기가 불편하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자기네만의 앙숙이 골마서 터진 건데 이게 지금 순간에 우크라이나를 몇 달 안에 장악할 줄 알았는데 이제 해를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긴 싸움에 승자는 없어요. 이겨도 승자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3차 대전으로 가는 발판을 그것까지보다는 그냥 당장 자기네 코밑을 치우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차 대전이 일어나려면 중국도 개입을 해야 되고 일본도 개입을 해야 되고 한국도 개입을 할 때 확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뽀얀 불씨는 돼요. 북한이 개입을 함으로써. 하지만 이게 불길로 타오르기에는 주변국들이 그 불길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일단은 중국은 항상 기회주의 나라예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이 복잡하고 세계적인 여론에 휘말릴 때마다 싹 꼬리를 낮춰요. 싹 피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전적으로 나서서 대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금 짝짝꿍리해서 돌아가잖아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러시아하고 북한도 역사가 있지만 중국하고 역사는 보여지는 면에는 더 끈끈해요. 모태동 때부터. 하지만 이제 지금 현 시대에 와서 보게 되면 러시아하고 계속 은밀히 주고받고 러시아 전쟁의 군인들까지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를 가고 이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대국의 체면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지켜보는 거지만 속은 지금 부글부글 하잖아요. 감히 우리를 제쳐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씨가 되려면 이런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을 배제하고는 3차 대전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진 않지만 희미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러시아 파병은 북한에서 노리는 게 저는 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어요. 제가 박사가 아니고 뭐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짚을 수는 없지만 추론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러시아는 인력이 모자라요. 인력이 모자라니까 일단은 북한이 제일 인력을 가지고 오기에는 왜냐면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러니까 우두머리만 설득하면 그 나라 전체 인민도 다 올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자 우리 러시아 파병 갑니다. 무조건 우리 아들 보내셔. 우리 국민들이 큰일 납니다. 정부를 다 하루아침에 다 뒤집죠. 근데 북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자 당과 수령이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 갑시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면에서는 제일 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역시 겉으로만 사회주의지 이 나라도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병을 한다? 중국 주민들이 가만 안 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만만하고 또 북한하고 북한도 인력을 어떻게 보면 부대 노력이잖아요.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공짜 노력을 러시아에 줌으로써 러시아에서 얻을 게 많는 거예요. 선진 기술. 북한이 어떻게 보면 핵무기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서부터 다 출발했잖아요. 구소련에서부터. 그렇지만 자기네가 자체를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계속 실패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런 핵 개발 선진 기술이나 이제 탐지 기술 이런 군사력에 들어가는 그 기술들이 부족하니까 그 기술력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밀이나 휘발 이런 것들을 방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러시아의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 60년도, 70년도에 만들어놓은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보냈어요. 근데 절반 이상이 불발탄이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자강도라는 곳이 지하까지 다 무기고였어요.
그래서 자강도는 정말 그 철저한 사람들이 이게 혁명 정신도 강해요. 그 군수 공장이 밀집돼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이 항상 그랬어요. 야, 저 포탄이 저 땅 밑에 있는데 저기 이제 생산한 지 3, 40년 되는데 저기 습기가 차가지고 포에다 여금 나가기나 하겠니? 이 정도 되는데 북한이 이번에 그걸 실험도 못 해보고 다 러시아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에서 넣어보니까 제 목표를 안 가요. 절반 이상이 불발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언제 그걸 실전에서 실험해 볼 상황도 없어요. 인력이 모자라고 포탄이 모자라니까 북한에서 그냥 막 무작위로 들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갖고 있던 땅 밑에 있는 우암 단지들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새로운 걸 생산하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무기나 포탄 같은 것도 전쟁이 있어야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지금 러시아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걸 지금 다 준 거예요. 그래야 북한이 또 새로운 걸 신식 포탄을 생산해서 넣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득과 실을 따질 새가 없어요. 그냥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물론 북한에 뭐 특수병종 아이들이 들어갔겠죠, 군인들이. 그런데 북한은 그런 특수병종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1대1이 강해요. 치고받고 이런 게 강하는데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쟁 하잖아요. 드론이 그냥 숲속에서 가가지고 딱 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끝까지 날아가 폭파시키는데 드론하고 격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러시아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막 북한에서 북한만 파병하잖아요. 다른 나라 파병을 안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가 사실 뭐 진심으로 형제 같은 나라 돼서 막 이렇기보다는 서로가 이득이 있고 서로의 상황에 그 상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군사기술이 더 발전해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험으로 다가오는 거는 사실인데 북한 무력을 너무 가대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러시아에도 러시아가 미국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데 저렇게 곤경에 빠졌는데도 핵무기 한 발 못 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핵을 쏜다는 거는 그만큼 신중한 거예요. 푸틴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예 완전 그 자기 나라 국민이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전쟁을 멈추게 되면 안 일으킨 것보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끝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해서 파괴된 거는 예의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뭐 일본의 원자탄을 해가지고 일본을 항복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가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 지각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쏘지 못해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기술을 들어가면 분명 우리한테 위협으로 다가와요. 그럼 우리 군사기술인 우리 군사는 안전뱅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계속 발전해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군사기술을 발전하고 핵을 발전하자는 게 뭐냐.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주변 나라들한테는 위협을 주고 내부 인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조건 너희들이 노동당을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양쪽 안과 밖에 선전용으로 쓰려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쏜다? 불가능해요. 러시아도 못 쏘잖아요. 지금 경각에 달아 이제는 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나라의 상대편 나라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언제 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언제 쏠지 모르는 핵무기가 그렇게 창고에서 꺼내서 오늘의 장전을 해가지고 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쏘겠다? 자기네가 자멸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그런 핵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러시아의 승인 없이 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걸 강화를 하는 게 다른 나라가 다 강화되는데 북한이 실정이 60년대 70년도에 안주해 있는 게 꼴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업로드를 해놓음으로써 자기 업적을 부각도 하고 또 북한이 선진국의 국방력을 따라간다는 이런 세계적인 이미지도 구축하고 싶고 핵무기 개발을 함으로써 미국과 남한을 경계하면서도 국내 주민들한테 당위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선전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뭐 대한민국 국군은 뭐 북한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한 세기 떨어졌어요. 한국군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최첨단 무장이나 그런 장갑차나 있어도 아니 그 도로가 울퉁불퉁한데 언제 남한으로 오고 그리고 우리 한국군은 이미 100km, 200km 안에서 레이더망을 딱 잡아서 아면 다 사선에 가서 없애치우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역효과는 있는 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가 핵실험을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불안해하는 게 남한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남한은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평양이 아니라 사리원 개성 쪽에 사정거리가 한국 서울이나 경기도 가까운 데까지 와서 발사를 했다. 근데 이제 북한이 항상 핵실험을 하게 되면 사정거리 700km, 600km라고 딱 밝혀요. 그 밝히는 이유가 자, 우리는 여기 앉아서도 서울을 타격할 수 있고 더 나가가지고 뭐 부산도 타격할 수 있다.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국의 위험 요소를 높이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핵무기를 한 대 하나 쏘는 날에는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냥 늘 지금 가지고는 그냥 몸 안에 갖고 있는 시한탄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규탄하면 그 시한탄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드리면 봐라. 우리 여기다 불을 지핀다. 맨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싸움을 못하는 애들이 맨날 이런 둔기 같은 거 치고 나서 내만 때려라 내 이 도끼를 널 찍는다 그냥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이들이 노름으로 보기에는 북한이 너무 핵무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경각성을 가지고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핵무기를 쏜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북한군이 파병이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이 전쟁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반도의 전쟁이 불길이 꺼진 지도 7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북한 아이들은 그냥 전쟁을 영화로만 봤어요. 물론 우리 국군도 영화로만 봤죠. 근데 우리 국군은 실전 모의를 실전처럼 하잖아요. 발전했으니까. 북한은 못 그래요. 북한은 실전을 하자도 총알이 없어요. 네, 총알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3알 정도를 주고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고 북한 군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진짜 실전에 들어가서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전쟁을 미리 체험하는 무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는 다양한 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육지, 하늘, 땅. 북한이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좀 실전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인기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 뭐 평양 고사총 포병 부대원들이 낮에는 하늘만 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이걸 레이더망이 우리보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전쟁은 안 나갔지만 실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는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안주하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또 이제 삼국을 통해서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막 당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